안녕하세요. 파워 인터뷰인의 김선욱입니다. 얼마 전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가 국회를 통과하면서 우리 지역에도 CCTV 설치의 의무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추진된 CCTV의 설치 의무화.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충남 어린이집 연합회 가정분과 임명욱 회장님을 모시고 어린이집 CCTV의 설치 의무화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CCTV 설치가 의무화가 되면서 우리 어린이집에서도 부담을 좀 느끼고는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부담이 조금은 되죠. 이제 네. 국비 40%, 네. 지자체에서 40%, 자부담이 20%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요. 실질적으로 이제 앞으로 향후 운영을 하면서 비용 부담도 발생하긴 하는데, 네. 비용 부담 못지않게 원장 선생님이나 우리 선생님들이 느끼는 부담도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부담을 좀 느끼십니까? 부담 많이 느끼죠. 그래요? 일단 CCTV 설치를 하게 되면 늘 우리를 보고 있으니까 예. 인권 침해라든가 어쨌든 사생활 침해, 예. 그리고 잠재적 범죄자로 이렇게 취급당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예. 그래서 상당히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 순기능적인 부분도 충분히 있지만 새로운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그에 따른 그 학부모나 아니 학부모님께서 또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 선생님들이 느낄 수 있는 부담감이 상당히 클 수 있을 거로 보는데 그래도 설치를 하라고 했을 때는 또 순기능도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았겠어요? 어떤 부분이 또 순기능을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순기능도 당연히 있지요. 예. 이제 순기능도 일단은 늘 교직원들을 CCTV를 설치를 하며 감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교사들도 항상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더 행동에 더 조심을 할 테고 네.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아동학대 예방 그런 뭐 억제 효과라든지 네. 이렇게 좀 이렇게 순기능이 좀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네. 이제 부모님들 또한 그 CCTV 설치로 인해서 학대를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이제 그런 느낌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또 얻을 수 있겠죠. 네. 맞아요. 심리적 안정감 때문에 그 CCTV 설치를 의무화가 진행이 되는 가장 큰 논리점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실질적으로 그 CCTV 영상을 볼 수 있는 대상이 공공기관뿐만 아니고 해당 그 학부모도 요청을 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다른 아이들까지도 어떤 그 정보 보호에서 제외가 되는 그런 우려도 좀 걱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문제가 있죠. 네. 이제 아이들은 보면 이렇게 혼자만 이렇게 나타나질 않잖아요. 네. 그 부모님께서 이제 CCTV를 열람을 요청을 하셨을 네. 때 그렇다고 그 아이의 전체 교사들 뭐 아이들 전부 다 이제 다 드러나게 되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됩니다. 그렇죠. 혹시라도 이제 부진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성격적으로 차이가 있는 아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오픈이 됨으로써 때에 따라서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보보호적인 측면에서는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실제로 이런 CCTV 문제 때문에 학부모나 그 교사들 사이에서 갈등의 소지는 좀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예. 이제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제 영화들 같은 경우는 의사소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가서 전달을 이렇게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부모님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가 등에 멍자국이 조금 있다. 그러면 이게 혹시 선생님이 이렇게 때려서 그런 거 아니냐. 예. 이렇게 다짜고짜 이제 이렇게 물으시는 분도 계세요. 예. 그러면 일단 그런 의심을 하니까 우리는 아니라고 해도 아니다, 나는 확인을 해야 되겠다. 예. 그러니 보여달라.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면 악대가 아니에요. 예. 자기가 이렇게 막 여기저기 놀다가 이제 부딪혀서 이렇게 멍이 든 그런 자국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렇게 하면 이 교직원과 부모님과의 그런 상호적인 신뢰감은 깨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신뢰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면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기계적으로 대할 수도 있고 그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좀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심적으로 좀 고통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심적으로 굉장히 크죠. 예. 예. 그만 이 CCTV 설치가 의무화가 되면서부터 이제 그만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더 이렇게 교사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뭐 대체교사건 뭐건 제가 이제 교육이 있을 때 와서 예. 조금만 봐달라, 많이도 예. 아니고 예. 한 일주일만 봐달라 이렇게 예. 얘기를 했더니요. 그 선생님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 남편분이 반대를 한대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예. 앞으로 CCTV도 뭐 이렇게 설치를 하고 왜 가서 그런 예. 네가 왜 가서 예. 그런 일을 해야 되냐. 이제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더 일을 안 하시려고 하는 분도 많고 지금 현직에 계신 분들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실질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나면 아까 처음에 말씀이 약간 나왔었는데 설치비는 네. 1차적으로 투자가 된다 하더라도 이후에 관리하시는 분의 교육 문제 또 실질적으로 지속적인 관리비 문제 뭐 여러 가지가 발생하고 또 60일 가까이 영상을 또 보관해야 되는 여러 가지 그런 나중에 사후 관리적인 부분 때문에도 사실 원을 유지하고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려움이 있지요. 저희들은 보육료 가지고 다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예. 보육료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건데 예. 지속적으로 관리비도 또 이렇게 들겠더라고요. 보니까 예. 저희가 이제 보육교직원들은 할 일이 되게 많아요. 예. 뭐 일지도 써야 되고 수업 준비도 해야 되고 예. 뭐 모든 것들을 다 하는데 예. 거기에다가 또 우리 원장님들도 마찬가지고 관리까지 스스로 다 하려고 하면 행정 부분, 회계 부분까지 다 하려고 하다 보면 네. 그걸 저희가 하기가 힘이 든 네.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원에 이렇게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열악한 환경에서 원을 유지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비용적인 부서 관리적인 부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 CCTV 설치에 대해서 찬성하는 목소리가 또 워낙 많다 보니까 법제화까지 돼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주 긍정적인 요소를 봐준다고 하면 어떤 부분을 또 찾을 수 있을까요? 네, 긍정적인 요소는 일단은 저희를 좀 보호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예. 교직원들을 좀 보호할 수도 있는 예. 기능이 또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억울하게 이제 학대를 예. 했다. 근데 예. 저희가 아니다라고 해도 믿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예. 걸 보여줌으로써 이제 저희가 학대한 게 아니라는 거를 이렇게 증거물을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럴 때는 또 저희가 이렇게 또 보호받을 수도 있는 그런 예. 기능도 하고 있는 거죠. 네, 원장님 특히 제가 보니까 네. 보육을 하신 지가 벌써 15년이 다 되셨어요. 네. 그동안 어느 부분이 가장 보람스러우셨어요? 저는 15년 가까이 하면서요, 내가 보육한 아이들이 예. 이제 건강하게 잘 자랄 때 그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 제가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요. 한 15년 가까이 보육을 하시다 보니까 행복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이면에는 같이 해온 선생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의 처우 어떤 부분이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 있으시면 좀 말씀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우리 교사들이 최장시간의 근로를 하면서 예. 최저임금을 받는 수준이거든요, 예. 급여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보육료가 현실화가 돼서 예. 더 급여를 정말 일한 만큼은 가져갈 수 있게 이렇게 좀 예. 해줬으면 좋겠고요. 예. 또 하나 정책적으로는 저희 교사들은 일을 하면서 정말 연차 휴가라든지 예. 아니면 뭐 정말 제대로 된 휴게 시간이라든지 예. 그런 거를 전혀 누릴 수가 없어요. 예. 그 아이들 특성상 뭐 휴게 시간도 그렇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1시간씩 이렇게 갔잖아요. 예. 8시간 예. 근무를 예. 하면.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밥 먹을 때도 애들을 보지 않으면 사고가 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육교사들은 정말 휴게 시간 없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좀 정책적으로 뭔가가 이렇게 좀 지원이 돼서 예. 교사들도 좀 휴게 시간도 갖고 또 제대로 한번 밥이라도 한번 먹는 네. 시간이 좀 네. 있었으면 좋겠고 네. 예. 네, 그랬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그 CCTV 설치 법이 의무화가 되면서 네. 처우 문제에 따라서 보조교사를 두도록 했고 또 하나는 대체교사를 법령으로 이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현실성은 좀 있습니까? 대체교사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이제 신청을 해서 하는데 예. 저희가 정말 위급할 때는 예. 쓸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뭐 우리가 천안에도 어린이집이 개소수가 많잖아요. 거의 예. 750개 가까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대체교사를 사용하려면
미리 전에 신청을 해야 되고 막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네. 갑자기 뭐 우리도 아플 수가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갑자기 몸이 아파갖고 이제 대체교사 좀 이렇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바로 보내주면 좋은데 네. 그런 상황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는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많이 저희가 현실성이, 현실성이 좀 떨어지고요. 그렇게 보고 계시는 네. 거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보조교사 말씀하셨잖아요. 보조교사도 CCTV가 통과되면서 사실은 전부 다 전 시설에 지원해주기로 이렇게 통과가 된 거예요. 예. 그런데 CCTV 통과되는 거 금액은 예산이 확보가 됐고요. 이 보조교사를 지원하는 금액은 예. 부족해요. 많이. 네. 그렇게 확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CCTV 설치는 의무적으로 전 시설에 다 해야 되지만 네. 보조교사는 지금 현재 지원되는 인원이 뭐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걸로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는 법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제가 네. 느낌이 가져가긴 하는데요. 특히 이제 이런 그 어린이집에서 이제 그 일부 시설에서긴 하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 학생 수 대비 선생님 수가 너무 부족하다든지 뭐 이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좀 없나요? 네, 정원 내에서 그 네. 반당 그 네.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딱 정해져 있어요. 네. 이제 영아 같은 경우는 뭐 0세에 3명, 예. 뭐 1세가 5명의 교사 하나, 2세가 7명의 교사 하나. 이렇게 영아반 이제 2세까지 보거든요. 영아반으로. 예. 그런 경우는 이제 영아반도 아시다시피 영세반은 다 영세반들은 다 손이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우유를 먹여도 안고 먹여야 되고 그럼 다른 애 둘은 뭐예요? 한 사람 안고 있으면 네. 예, 손이 정말 많이 부족하죠. 예. 또 씻으러 가도 한 사람이 가면 나머지 둘은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소규모 시설들은 다 담임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애를 봐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나 애를 데리고 씻으러 가면 나머지 애는 안 보면 사고가 나는 거죠. 예. 순간. 예. 그렇기 때문에 꼭 영아반들은 보조교사가 꼭 필요한 제도라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외국의 사례는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어떻습니까? 좀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선생님 수는 그래도 적정한 편인가요? 외국에 비해서는 저희가 뭐 아주 뭐 많다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예. 네. 그렇군요. 그 사실 그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꼭 CCTV를 통해서 해소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학부모들이 우리 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 학부모들이 우리 그 아이를 키우는데 같이 참여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신뢰가 더 쌓일 것 같은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복지부에서도 계속 이렇게 부모 참여 수업을, 부모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계속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참여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이런 CCTV가 그 아동학대 예방의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런 건 뭐 좀 강제로 이렇게 하는 거고, 차라리 엄마가 스스로 자꾸 참여하게 해서 교직원들과 엄마의 예. 서로 이제 신뢰감이 좀 형성이 될 수 있게 자꾸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이제 어린이집 쪽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또 그것도 그 못지않게 그 아이를 맡기기 전에 엄마 아빠가 우리 원에 대해 충분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뭐 오리엔테이션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좀 강화하는 거는 좀 어떨까요? 오리엔테이션은요, 지금 어린이집마다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오리엔테이션 어린이집마다 이제 처음에 상담 왔을 때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입학 전에도 다 한 번씩 또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예. 조금만 그런 게 사고가 있다거나 그러면 이제 엄마들은 딱 이해를 못 하세요. 예. 그런 부분을 저희 입장에서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좀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 많은 아이들을 관리하고 보육을 하다 보면 아이들마다 성격도 다를 수 있고 성취도도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편차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전에 엄마 아빠가 아이들에 대한 어떤 사전의 교육, 가정교육 같은 것도 좀 충분히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 원에서도 굉장히 무난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적으로 그런 교육에 따라서 원에서 행동하는 아이들이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나요? 차이가 있죠. 기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네. 사실 아동학대 일어나는 아이들은요, 이렇게 네. 순한 아이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네. 네, 정말 사고가 나는 애들도 막 얌전히 노는 아이들은 사고가 안 나죠. 네. 계속 들고 날고 뛰고 막 그러는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좀 과격한 아이들, 네. 그런 아이들이 좀 사고가 더 나게 되고 네. 선생님들이 더 이렇게 자꾸 집중해서 볼 수밖에 없겠죠. 사고가 나니까.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이제는 원에서는 뭐 이렇게 훈육을 예.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훈육을 뭐 예. 저희는 뭐 이렇게 어쨌든 말로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말로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지 마. 친구를 예를 들어서 이제 영화 같은 경우는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저걸 갖고 싶어 그러면 나 줘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이 친구들도 다 똑같아요. 갖고 싶으면 무조건 뺏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는 그 행동을 사실은 이렇게 제지를 해야 되는 상황인 예.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도 나중에는 그게 화면상으로 볼 때는 또 학대로 비춰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훈육하기도 이제는 원에서는 어렵고 되게 가정교육이 정말 절실히 필요한 때가 예. 이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우리 원에서의 많은 시간을 보내니까 인성교육도 같이 거기서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 역시 마찬가지로 또 우리 시설을 이용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아이들을 기를 수 있는 보육비가 일부 뭐 지원이 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나머지 시설도 안전하게 됐을 때 그만큼 그 안에서 사고라든 이런 것도 안 날 수 있거든요. 그런 그 열악한 환경은 어떻게 개선을 좀 하는 게 나을까요? 그러게요. 그런 열악한 환경이 개선되려면 보육료가 좀 인상이 돼서 네. 운영비가 넉넉해야 이제 모든 환경을 정말 안전하게도 다 이렇게 바꿔놓고 할 수가 있겠는데 예. 사실은 지금 이제 계속 보육료가 거의 5년 만에 3% 인상이 된 거잖아요. 예. 거의 인상이 안 됐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가 이제 교직원 급여를 주면은 거의 없는 상태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시설은 자꾸 노화되어 가고요. 예. 그러니까 안전하게 뭐를 새로 뭐 도배를 한다든가 뭐를 보수를 해야 된다든가 그런 면에서도 어려운 면이 있죠. 그런 네. 부분에서도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준다면 좀 더 아이들이 이렇게 환경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예.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떤 그 특정한 시설을 통해서 아이들의 어떤 안전 이런 부분만 강조할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아이들이 우리 원에서 생활하면서 올바른 인성으로 크고 행복한 아이로 나가기 위해서는 네.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로 보고요. 오랜 동안 또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다 보면 굉장히 기억에 남는 아이도 있을 수 있고 또 행복한 순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이 기억에 좀 남으세요? 기억에 남는 부분은요. 그 아이들하고 우리 생활하면서 저희들을 좀 힘들게 했던 아이들이 있었어요. 네. 힘들게 했던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그 부모님이 그 아이가 졸업을 하고 나서도 끝까지 이렇게 와서 이제 찾아와 주시고 아이의 잘못된 행동이 있었는데도 그걸 같이 서로 상의하면서 이제 아이가 그런 행동이 고쳐졌을 때 엄마들은 또 그걸 잊지 않으시더라고요. 네. 이제 그래서 졸업을 하고 나서도 이렇게 찾아와서 고맙다고 말을 할 때 또 그럴 땐 정말 저희들이 되게 보람을 느끼고요. 네. 참 이 일을 하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네. 특히 이제 또 우리 학부모님께서도 우리 아이가 이제 새롭게 또 변화도 되고 네. 또 신뢰가 쌓였을 때 또 굉장히 또 보람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다 신뢰가 밑바탕에 깔린 거죠. 예. 서로 이제 믿어주고 이제 내 아이를 정말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이 잘 봐주셨구나. 예. 뭐 정말 많은 사랑을 주셨구나. 그거를 조금 알아주실 때 저희가 되게 마음이 뿌듯하고 이렇게 좋아요. 저희 선생님들은 그냥 힘들다가도 그런 말 한마디 네. 정말 뭐 선생님 커피 한 잔 주면서도 선생님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하루의 그런 피곤함들이 사실은 그게 다 녹아버려요. 그런 네. 말 한마디에. 그래서 그렇게 어머님들이 이렇게 같이 저희랑 이제 저희를 믿어주시고 이해해 주실 때 예. 이제 그런 저희가 또 뿌듯함과 행복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아이를 키우는 마음이 엄마나 우리 보육 선생님이나 원장님이나 다 똑같다는 거. 네. 그죠? 그게 다 똑같기 때문에 결국 그 아이들이 무럭무럭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자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제가 드네요. 네. 마지막으로 다 같이 우리 원이나 학교, 학부모들이 그리고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지 정리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이제 제가 앞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거의 15년 가까이 보육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또 행복해야 네. 그 행복이 사실은 아이들한테도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과 또 부모님들과의 그런 예. 신뢰감이 좀 이렇게 형성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부모님들이 저희를 조금 더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내 아이가 하나밖에 없어서 오로지 내 아이가 최고고 내 아이 위주로 이렇게 생각은 하시겠지만 내 아이가 중요한 만큼 다른 아이도 중요하고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또한 되게 인격을 좀 많이 존중해 주시고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또 모두가 행복한 예. 그런 환경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 긴 시간 동안 우리 회장님 모시고
보육시설의 어떤 문제점과 그리고 CCTV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함께 대화를 나눠봤어요. 그래, 앞으로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다 보면 또 부족했던 부분도 많이 채워질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이 더 행복하게 잘 가르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 또 저희가 만나서 또 새로운 대화를 또 나누면서 다 같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